자, 이어서 우리는 제2강입니다. 2강은 문제 11번부터 진행합니다. 11번입니다. 공동체 관리법론상 공동체 관리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체 분양 후 최초의 관리계약은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이행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괄호 입주이행자와 관리계약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갖다가 관리계약 제정안이 되겠죠. 그런데 1번하고 약간 문제가 좀 스럽지만 1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사업체가 제안한 건 맞아요. 근데 뒷부분 보니까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입니다. 서면동의와 찬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면동의는 왜냐하면 이 관리계약 처음 만들 때는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거든요. 입주 예정자 모아놓고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도장 받는단 말이에요. 도장. 서면동의 받죠. 그때 또 서면동의 받아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모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입주 이행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방법이지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하는 것이고, 답은 1번이고 서면을 동의받아야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혼합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자투표의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도 관리계약 준칙에 포함된다. 이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시장 군수청장 아닙니까? 국토교통장 아닙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이 준칙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혼합주택 단지도 들어있다. 그리고 전자투표 본인 확인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약 제정하는. 자, 이제 전에는 의무관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의무관리 전환한 거요. 이제 의무관리가 된 거요. 그러면 이제 의무관리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관리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관리계약을 고치는 겁니까? 처음 만드는 겁니까? 처음 만들죠. 그러므로 제정안이죠. 처음 이제 전환한 다음에 아이고 우리도 이제 관리계약 만들자고 처음 만들어가지고 제정안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 누가 제안하느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관리인이. 근데 현재 거기 입주 예정자일까요? 입주할까요? 입주해 있었겠죠. 이미 아파트 입주해 있는 건 사실이죠. 전환하는 것 뿐이지 의무관리로. 그러므로 전체 입주 이행자나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사인만 도장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맞다. 3번 맞습니다.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다음 네 번째 4번 갑시다.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을 참조해서 관리계약 정한다. 이건 중요한 지문이죠. 시험지에 옛날에 그렇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서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관리계약 준칙 따라서가 아니라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 정한다. 입주자 등은 법 규정들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가 아니라 참조하여다. 실제로 국어 문법적으로 볼 때는 따라서나 참조하나 그게 그건데 이 규정상 시험지 이렇게 냈어요. 참조하여입니다. 맞고. 다섯 번째, 관리계약은 공동택의 입자 및 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동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관리계약, 이것이 바로 관리계약입니다. 관리계약의 용어 정의였습니다. 이어서 12번 갑시다. 공동택 관리법상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입니다.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1번 사업체는 담보 칭의기간에 공동택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때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그대로 법조문에 들어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대로 법조문에 들어있습니다. 답은 1번이 맞고, 그러면 2, 3, 4, 5가 뭔가? 1번은 법 37조 2항이 들어있습니다. 1번은 공동택관리법 37조 2항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틀린 거 봅시다. 2번 왜 틀렸나? 입대인 등 또는 임차인 등은, 자, 여기 입자 대표인 등 또는 임차인 등. 입자 대표인 등은 4명이죠. 4명. 임차인 등은 공공임대택 때 임차인 등인데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이고, 입자 대표인 등은 4명인데 누굽니까?
입주자,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또 관리주체는 대행이 되죠. 그다음에 관리단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입주자 대표 등 이렇게 부르죠. 임차인 등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입주자 대표 등 또는 임차인 등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담보 칭기한 안에 누구한테? 사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야 하며 하자 담보 칭기한 내 담보 칭기한 끝나면 끝난 거예요? 안 돼요? 담보 칭기한 내 청구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이 경우 사업체는 하자가 청구받으면 며칠 내? 7일 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입대의 등 또는 임차인들에게 서면이나 또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이메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데 뭐가 틀렸냐면 거기 7일이라는 며칠이다? 7일이라는 15일 되겠습니다. 15일. 그래서 2번은 틀렸다. 15일 내 합니다. 15일 내. 다음 세 번째. 사용 검사부터 3년이 경과됐다. 2000 하자 보수 문제 얼마를 반환하냐? 제일 많죠? 100분의 40. 꼭 외우셔야 되죠? 100분의 40. 그 다음 네 번째. 내력 구조부를 하자 담보 기간은 그 구조부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또 공동택 구주체 일부 전부가 붕괴된 경우는 내력 구조부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은 두 가지가 틀렸어요. 4번은 두 가지 틀렸다. 첫째, 내력 구조부 하자는 10년입니다. 10년. 두 번째, 무너진 경우, 붕괴된 경우도 내력 구조부 하자에 포함됩니다. 붕괴된 경우도 내력 구조부 하자에 포함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갑시다. 다섯 번째, 공동택을 증축, 개축, 대선 행위와 리모델링 행위하는 시공자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증축, 개축, 대선 또 리모델링 수행한 시공자도 역시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어서 13번 입대의 구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죠. 실무도 잘 나오죠. 실무도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동대표 임기는 2년을 하되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맞고 2번 동별 대표자 입후자가 한 명일 때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동별 대표를 선출한다. 한 명일 때도 투표해야 돼요. 한 명일 때도 투표합니다. 한 명일 때도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맞고 세 번째, 이때에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 비례해서 공동대 관리기관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죠. 맞습니다. 왜 4명 이상입니까? 임원이 최소 4명 이상이죠. 회장 1명, 이사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 되겠고 동별 세대수 비례하죠. 이 선거구는 다양하게 획정하죠. 복도로 자를 수도 있고 동과 동을 합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뽑게 되죠. 한 명씩. 네 번째, 집합헌법상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2년이라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2년 지나야 됩니다. 벌금형.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이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 이상 벌금이었죠. 지금 벌금 X 필요 없이 벌금형 선고받으면 2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답은 5번인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 사용자 출신 동대표는 회장이 못 돼요. 그러나 입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어요. 즉 입자 출신 중에는 없어요. 회장 후보가. 그러면 사용자 출신에서 뽑게 되는데 이때는 선출 전에 전체 입자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뽑을 수 있다는 뜻인데 전체 입자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입자 과반수 서면 됩니다. 전체 입자 과반수 서면 동의 얻어서 회장을 갖다가 사용자 출신도 뽑을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서명료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꾸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자꾸 봐놔야 돼요. 그래서 13번 답은 5번이다. 5번. 14번 가시겠습니다. 14번.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공동체 관리사무소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관리사무소장 할 때 주택관리사 부하고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게 되죠. 몇 세대 기준이 되겠습니까? 500세대 기준이죠.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되고 500세대 미만은 사도 되고 보도 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건 대원칙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틀린 거 1번 입대위에서 의결하는 공동체 운영, 관리, 유지보수, 교체, 개량은 관리사무소 업무다. 당연하죠. 맞고요. 두 번째,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 업무를 갖다가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의 재산상 손해 입혔다. 배상 책임 있죠. 맞죠? 이 배상 책임을 갖다가 보장해서 세 가지 제도가 있죠. 뭐냐면 공제가입, 공탁, 또 하나 공제가입, 공탁, 그 다음에 보증보험인가요? 보증보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자에 신고한다. 이거 시험지 나온 적 있죠?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시험지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죠. 답은 3번입니다. 아주 평범한 직원이면 아셔야 돼요. 평범한 직원이면 아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험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시험지 나오지 않았지만 해설과 같이 이 신고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해놨느냐? 주택관리사한테다 위탁해놨죠. 주택관리사한테 위탁해놨는데 이 접수는 것을 이 주택관리사한테 합니다. 며칠 할까요? 배치 날부터 15일 내 서류를 제출합니다. 15일 내 누구한테? 주택관리사한테 15일 내 제출하게 됩니다. 위탁받았기 때문에. 다음 답은 3번. 네 번째, 관리사무장은 소장을 배치했다. 3개월 내에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받아야 됩니다.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뭘까요? 교육 수탁기관. 교육 수탁기관이죠? 한테 받아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교육받은 친구가 있는데 누굴까요? 소장님 말고 주택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도 3개월 내 교육받죠. 주택관리업자는 어느 날부터 3개월일까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 받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공탁금은 주택관리 등이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내는 못 찾아간다? 3년 내는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죠. 3년 내는 공탁금 못 찾아갑니다. 5번도 맞다. 틀린 것은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어서 15번 다음 중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상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다음 사항에 포함된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포함되지 않을 것이 뭐냐죠. 옛날 같은 게 나온 적 있어요. 옛날 10여 년쯤에 이런 것 좀 등장했었을 문제가 요즘 안 나오지만 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장 들어가지 않을 게 뭐냐. 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민간 임대택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금액. 민간 임대택 사기 위해서 융자받은 금액을 갖다가 표준 임대차액에 집어넣으라. 요건 민간 매입 임대일 때. 그건 어디 나오냐? 요것은 임대차 계약 신고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사항이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아닙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요거 임대차 계약 신고는 몇 개월 내에 하게 되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하게 됩니까? 몇 개월 내? 3개월입니까? 1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내 신고한다. 계약 체결 변경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게 됩니다. 이 계약 신고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기 4번이 들어있습니다. 민간 임대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치를 받은 금액 요거 들어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겠죠? 이어서 16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택 특별법상 공공택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공공임대택의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재계약 포함해서 임대료의 100분의 8 이내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증액한다. 공공임대택의 임대료 올리는 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죠? 100분의 5죠. 100분의 8이 아니라 100분의 5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맞는 거로 봅니다.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전입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택의 임차 계약이 기간 중 다른 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공공임대 사업자는 임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개진할 수 없다. 원래 공공임대택에 입주하고 있을 때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절됩니다. 집이 있으면 거절되는데 2번은 거절 안 돼요. 왜냐하면 8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85제곱미터 초과인 큰 공공임대 들어있을 때는 그 사람 쫓아내봤자 구하기 힘드니까 주인 구하기도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는 그때는 집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둡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닙니다. 그대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임대는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집을 생기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 있지만 85 초과인 경우는 봐줍니다. 85 초과는 봐준다. 그대로 아셔야 되고 2번 틀렸고 세 번째 행복택은 2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행복택은 30년이죠. 행복택은 30년이 되겠습니다. 의무기간. 요 행복택은 2, 3년 전에 주관식 나왔죠. 행복택 적는 거 나왔습니다. 행복택 적는 것이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다음 네 번째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는 임대차 계약 끝난 후 임대택을 그 임차인의 분양자할 예정이면 중간에 팔을 때는 임대차 보부 사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기간 2년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중간에 분양전환 할 때는 2년 이내도 괜찮습니다. 2년 이내. 꼭 2년 할 필요 없어요. 주택임차법을 안 지켜도 괜찮아요.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4번도 틀렸다. 그렇다면 5번이 맞겠네. 공공임대 사업자는 법 49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누가 위반했을 때? 이건 반대로 임차인이 공공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나 안 할래요 그런 거예요. 임차인이 반대로 공공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나 안 할래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5번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얘기지만 친족상속법에 의하면 입양제도가 있어요. 입양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양을 얘기를 해놨더니 그놈이 말씀은 되게 부리고 맨날 도둑질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땐 파양할 수 있어요. 파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쫓아낼 수 있어요.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다. 반면에 입양된 애가 보니까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가게에서 맨날 일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려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 입양된 아이가 또 파양할 수 있어요. 양부모를 상대로. 양쪽 다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차인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고 임차인도 공공임대 사업자가 잘못하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번 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 잘 나오죠. 틀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데는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저절로 조합원이 돼요. 근데 재건축은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된다. 1번 틀렸다. 1번 맞죠? 그래서 맞죠? 동의한 사람만 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중요해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그렇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원 가반수동이 받아가지고 친구들 누구? 시장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대로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재건축하는 거예요.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부하는 경우는 국토법상 일반 주거지역하고 사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용도지역 틀렸죠. 오피스를 지을 때 재건축할 때 오피스를 짓는데 이때는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하고 사업지역이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 주의할 것은 재건축할 때는 오피스를 지을 수 있지만 가르침 방식 할 때, 주거환경 개선할 때는 가르침 방식 할 때 오피스들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오피스는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 주택 면적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지을 수 있죠? 100분의 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틀렸다. 네 번째, 조합설을 위한 동의자 수 선정에서 1인이 둘 이상 소유권 수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명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자 소유권을 여기 소유권 갖고 있고 여기도 소유권 갖고 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여기 대지도 갖고 있다. 자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으로 계산,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아주 중요하죠.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건물, 땅, 갖고 있는 자만 포함하죠. 건물, 땅, 갖고 있으면 되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어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이고 여기 토지등 소유자는 일단 지상권자 빠지고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땅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럴 때만 토지등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맞아요. 이어서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어렵게 나왔어요. 2, 3년 전쯤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다른 걸로 변경해서 낸 겁니다. 이게 또 역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내봤습니다. 100점 맞기도 힘들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도시 재정비에 축출한 주거 위한 특별법상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에서 주거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자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 뭐부터 아셔야 된다. 지구가 세 가지 있죠. 즉 주거지역, 중심지역, 고밀복합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면적부터 아셔야 되죠. 주거지역 면적 얼마입니까? 주거지역 면적 얼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꼭 이거죠. 기본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고밀복합형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주의할 것은 이 규정, 이걸 갖다 완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문제처럼 줄일 수도 있어요.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 문제처럼 줄일 수 있는데 완화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밀복합형은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밀복합형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여기 주거지역 나왔잖아요. 만약에 고밀복합형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나 중심지역은 그런 말이 되지만 고밀복합 그런 말이 안 되죠. 왜? 고밀복합은 자체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인데 이때 인구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인 광역시에서 주거지역을 갖다가 줄이는데 얼마까지냐 그런 얘기죠. 이건 해설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설 보니까 1번에 들어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거기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에서 해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주거지역은 4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틀릴 걸 이상하고 냈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 굉장히 어려운 걸로 4번 봅시다. 해설 4번. 해설 4번 보면은 산지, 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원 지역을 결합해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해가지고 그거 주거지역 나왔어요. 얼마죠? 15만 제곱미터. 요걸 냈습니다. 이거 15만 요거 나왔지만 그때 당시 대단히 어렵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구성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 거의 틀릴 걸로 계산을 냈어요. 문제를 원래. 한 번 더 보시라고. 자, 그렇다면 18번에서 고생했으니까 19번은 좀 쉽게 드려야 되겠죠. 19번은 좀 쉽게 냈습니다. 19번. 19번은 전기사업법 61조 사망 규정에 따라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착수에 관한 내용이다. 관할에 차례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박스 봅시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 공사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 인가를 받는 거 왜라고 했죠? 인가 받는 거 외에는 뭐냐면 신고예요. 신고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하게 되느냐? 이때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게 된다. 원래는 말이죠. 이렇게 되죠. 전기사업법에 있어서 원래는 제일 처음은 허가죠. 그 다음에 신사업은 등록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인가 아니면 신고입니다. 근데 인가가 되게 많아요. 인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가 받는 거 왜 그랬죠? 인가 받는 거 왜? 그럼 뭐가 된다? 신고죠. 신고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은 2번. 그래서 앞에 괄호는 허권자, 뒤에 괄호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9번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20번 갑시다.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봅시다. 20번입니다. 1번. 내용 연수를 설정하는 수방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약제를 소화하는 소화기며 이에 따른 수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10년.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10년으로 한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10년으로 합니다. 내용 연수를 설정하는 수방용품은 내용 연수는 10년을 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이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다 어려운 것만 넣어놨네. 건축법 2조 2항 이후에 단독택 아파트 기사 빼놓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방시설을 설치한다. 네, 요거는 이제 정식 특정 이게 정식으로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일반 수방시설이 아니라 뭘 설치한다고요? 보니까 뭘 설치한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 귀사 빼놓고 결국은 이제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단독택이 요걸 설치하는 거예요.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2번이 맞고 2번도 맞고. 세 번째, 국가는 화재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서 화재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합니다. 맞습니다. 3번. 다음 네 번째, 구제대 왕관계 지연 설비는 피난 구조 설비에 속한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답인데 구조대 왕관기는 피난 구조 설비 맞습니다. 그러나 지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지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답은 4번이 틀렸고. 다섯 번째, 학교시설은 면적이 얼마일 때? 100제곱미터 할 때, 건축하던 할 때 미리 수방부부장 또는 수방수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에 해당한다. 즉, 허가관청 등에서 학교 허가 내줄 때 면적이 얼마 있을 때는 100제곱미터 할 때는 미리 누구하고 동의받는다고요? 수방본부장 또는 수방수장 동의받습니다. 학교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학교 100제곱미터 이상. 혹시 기억나세요? 보통은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보통 400이죠. 보통 400이죠. 보통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 동의받게 되는 것이죠. 예. 학교는 100.
들어만 노시인데 노유자세라고 수연설은 200. 또 정신건강 이런 것도 200, 정신건강 300이죠.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같은 거 재활시설도 300이죠. 이렇게 보통 400, 학교는 100. 자,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거기 4번. 구조대하고 완강기는 피난구조 설비고 지연설비는 소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 시설물의 안전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한 것만 넣어놨네 보니까 봅시다. 첫째, 1번 틀린 걸 물어봅니다. 시장 등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체에게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의 안전처치를 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준공 또는 사용 소유 후 이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 이 기간에 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단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건 시험제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2번은 나온 지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지문입니다. 아직 등급이 안 나왔어요. 아직 등급이 안 나왔으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단기 1회 이상 갔다가 정기 안전점검 합니다. 맞고 세 번째, 민간거래처가 어음수요 지급불능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정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는 누가? 관할, 시장, 군수, 부시장이 민간거래처를 대신해서 안전을 실시합니다. 맞고 이때 비용을 갖다 부담시킬 수 있어요. 시장, 군수청장이 민간거래처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정밀 안전 실시할 때는 관리처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데하고 다른 안전진단 전문가가 공동으로도 정밀 안전 실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의 안전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 인력, 장비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누구에게 안전단 전문가로 등록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다? 시도의사. 이거 전통적인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답은 5번.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말고 또 지침이라는 게 지침. 안전점검 지침, 그것도 잘 나오는데 안전점검 지침은 누가 만들어서 관보에다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한다. 그건 알아놓으세요. 안전인단 등록은 시도의사에게,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